나쁜 습관들, 그런 것들은 정말 끊기, 우선 그 위에서부터 뭔가 내려오는 걸 계속 본인한테 이제 이 습관적으로 이게 몸에 배인 거잖아요. 몸에 배인 것들을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그 아이들에게 계속 이게 전해 내려가는 건데, 그거를 스스로 먼저 그거를 자각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그냥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런 습관적인 부분이 정말 끊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위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그 뭔가, 그러니까 이 습관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뭐 저는 맨 처음에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했지만, 지금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뭐 이게 예, 경제적이다, 습관적이다, 습관적이다, 뭐 어떤 것든지 결국 이제 이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내가 갖고 있는 사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게 정말 건강한 건지 아닌 건지를 보려는 게 일단 점검이 필요한 거죠. 누구나 점검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네. 경제적인 스스로. 면에 있어서 아니,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다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방법적인 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는 거고, 나는 평상시에 아니 뭐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죠. 근데 나는 어떤 내 성질대로 안 되고 뭔가 막히고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 상황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계에 몰아붙여졌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또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동굴로 도망치고 자기만의 동굴로 도망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서 승질을 내고 다 뒤집어 엎고, 유형들이 그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느 쪽도 좋은 쪽이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런 나를 이렇게 딱 그렇게 촉발시키는 그런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인가, 모든 항목을 다 점검을 해보는 거죠. 선천적으로 어떤, 기질적으로는 어떤가부터 해서 내가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대로 자식한테 본의 아니게 물려진다라는 것을, 그것을 직면해야 되는 거죠. 뭐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 자식한테 물려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역시도 그렇게 물려받았고 내 아이도 나에게서 물려받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는 진짜, 이거 자각하지 않으면 아니 뭐 망할 거예요. 이거 뭐 제가 뭐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각하고 점검 안 하면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네. 그게 인생의 흐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 자각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점검을 해서 "헉,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모의 문제는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구나." 그쵸? 부모가 돈을 이렇게 쓰면 자식도 돈을 이렇게 쓸 것이고, 부모가 개념 없으면 애도 개념 없고, 나쁘게 돈을 벌면 이제 자식들도 돈을. 근데 어느 그렇게 대인가는 벌고. 정신 차린 애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죠. 확 끊어지면서라도 정신 차린 애가 나타나긴 하는데, 내가 그걸 안 하면 내 자식이 나를 끊는 거지. 네.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안 좋은 게 대물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생이구나,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구나라는 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 끝에 가서 지옥을 보게 되는 거죠. 뭐 아마 지금도 이미 지옥 속에서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점점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심하게 되지. 그것을 이제는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이 영상 보셨을 때는 자각하셔야 되는 거죠. 솔직히 이 주제가 너무 정말 이 답답하고 막 네.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너무 포괄적이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도 계속 좀 중언부언하는 게 있어요. 좀 네. 이게 막 이야기가 막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만큼 진짜 이 주제 얘기하는 게 난 진짜 이 고구마 1000개 먹은 막 기분이 끌어올라요? 진짜. 아니 예전에 내 생각도 나고 막 음. 주변 생각도 나고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참 이 악순환의 굴레를 생각하면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1000개 먹은 기분이에요. 그런데 망한다는 거죠. 제가 진짜 뭐 제 자신한테도 셀 수 없이 얘기했지만 참 안 됐었던 그 시절이 생각도 나고 또 그래도 지난 6년간 당신하고 같이 이 굴레를 벗어나서 끊어내고 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 시간들이 되게 떠오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네. 정말 천없이 고집부리면서 와 망해가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게 내 삶도 망가졌지만 자식들에게 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자식들이 막 엉망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집 그래서 부리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더 나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막 네. 성공하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그래서 성장하신 분들 보면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좋은 아빠가 없는- 아니면 없는 게 낫다 그랬어요. 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잖아요. 좋은 아빠가 될 수 없다면 내가 차라리 사라지자. 죽고 싶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살로 죽으면 그것도 안 좋은 영향이고 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영웅적으로 누군가를 구하다가 죽으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막 했었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진짜. 정말 끊으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내 입장에서 어떤 조부모가 갖고 있었던 내 입장의 조부모가 갖고 있었던 안 좋은 모습 분명히 있어요. 리스트를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안 좋은 모습 적을 수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친척까지도 우리 집안에 있었던 안 좋은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내가 지켜봤던 뭐 선배들이나 뭐 내 인생에 있었던 안 좋은 어떤 상황들 있을 거예요. 그걸 다 적어 보셔야 돼요. 이거 다 나한테 영향을 줬단 말이죠. 네. 은연중에 나한테 영향을 준 것들이에요. 그게 다. 그 사람들이 있었던 사건 사고들, 그 사람들의 기질들, 그 사람들의 성격들, 그 사람들의 인생들이 다 나한테 은연중에 영향을 줬단 말이죠. 이것을 나한테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어떤 거는 나한테서 보이네, 어떤 건 안 보이네, 영향을 덜 받았네, 많이 받았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 그냥 두면 똑같이 자식이 넘어간다는 거니까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만나는 대상, 나에게 예전에도 그런 부분을 나에게 줬는데 지금도 나에게 그런 부분을 주고 있는 대상들은 일단 거리를 다 둬야 되는 거고 다른 건 바꿀 수 없어도 환경은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안 만나면 돼요. 안 만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척이 되게 많은 사람들 있죠. 그거 다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그런 못 바뀌어요. 사람들이 이런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 집안에서 그 굴레에서 그대로 그냥 악순환으로 넘어가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네. 무슨 뭐 작은 아버지, 뭐 친척들이 이렇게 많으면 아니,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도망치셔야 돼요. 아니 뭐 결혼 안 하고 내 대해서 끝낸다면 도망 안 쳐도 되죠. 내 고생으로 끝내면 되니까. 근데 자식을 낳았잖아요. 결혼을 했잖아요.
배우자가 생겼잖아요. 근데 또 그 악순환에서 또 못 벗어나는 이유가 돈이죠. 또 그죠? 그 윗세대들이 돈을 쥐어주고 너희들한테 유산이 이 정도 나갈 거야. 그러면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경우 너무 많죠.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부모들이 가진 것도 진짜 한 푼도 없는 경우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착해 빠져서 그렇지. 네. 네. 그런 경우 말고는 대부분 돈이죠. 유산. 그거라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려야 그걸 놔야죠. 내려놔야. 경제적으로 내가 거지처럼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적어도 내가 그 굴레만큼은 벗어내겠다라는 강인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 대해서만큼은 정말 건강한 것을 토대를 만들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한 각오를 하게 되면서 내 대해서 성공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이뤄내겠다라는 좀 그런 포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런 거 저는 그거부터 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하고 싸우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 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과 또 만나면 또 그거에 대한 네. 스트레스가 또 그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나쁜 것들, 아빠 속에 있는 나쁜 것들, 그리고 아이의 선택하고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낸 환경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것. 이것이 내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결단 내리고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공격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네, 맞아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완전 바뀌었죠. 완전 바뀌었어요. 네. 환경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죠. 어찌 그렇죠.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데 예. 지금은 뭐 근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바꾸는 환경에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진짜 맹모삼천지교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예, 자식 교육 위해서라면 환경을 바꾸는 것의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잖아요. 바꾸셔야 되고 환경은 내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어떤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정말로 아이를 위하신다면 정말 내가 낳은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환경을 바꾸시고 나의 어떤 끌어오르는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이것들을 직면하시고 이것을 다스리기 위한 방안을 꼭 찾으시고 네. 그렇게 해서 내 아이의 환경을 바꿔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순환의 굴레를 끊어내시고요. 가장 먼저 본인이 그거를 문제의식을 느껴야지 안 느끼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할 보시고서 수 없죠. 뭐.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어떤 이 내용이 되게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있는데 이 내용보다 우리의 어떤 감정 이거를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네. 저보다 자기가 더 훨씬 이런 걸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 이 환경 자체가 그랬으니까. 저는 그 정도의 환경은 아니었어요. 아빠 없고 아빠 쪽 친척 없고 뭐 엄마 친척 쪽 만나지도 않고 엄마와 우리 그냥 이 오남매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악순환에 그냥 아빠에 대한 그거는 나쁜 그거는 있었지만 아니, 근데 저는 어떤 그런 악순환은 없었거든요. 화목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예.
내 엄마 아빠, 내 어머니 아버지랑 형이랑 형제 그러니까 그 간에 환경 자체도 이게 화목함을 못 화목했으면 느꼈잖아요. 좋겠어요. 예, 네. 아니, 화목함을 못 느꼈는데 화목하게 변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친척 관계도 화목하게 변하길 바랬어요. 너무 간절히 원했어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노력한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서. 제가 지난날에 가장 후회하는 건 빠져나왔어요. 일찌감치. 20살 되면서 그냥 일찍. 아니 내가 내가 아예 어머니 아버지를 안 만나겠다 이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살았어야 돼. 그냥 아니 성인이 됐으니까 집은 나와서 따로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면서 학고방에 정말 힘들게 살더라도 정신적으로 독립을 했어야 정신적으로 되는데.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독립해서 내가 추구하는 세계로 가서 살겠다라는 쪽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기존의 가족, 기존의 친척들과 잘 지내고 싶다. 또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결해서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화목하게 만들겠다라는 또 화목하지 않은 가문이 그 친척 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만들겠다라는 너무 큰 꿈을 꿔버린 거예요. 물론 그게 되게 칭찬받는 부분이었죠. 되게 야, 넌 정말 그런 부분에 너 효자상 옛날로 태어났으면 효자상 받았을 거야. 근데 그 윗세대들은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관심 없어요. 못해요. 위는 못해요. 아래는 할 수 있어요. 밑에 세대는 우리가 끊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되니까. 이게 마치 과거를 바꾸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미래는 바꿀 수 있죠. 근데 이미 지나버린 과거를 어떻게 바꿔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가. 윗세대는 못 바꿔요. 다음 세대는 바꿀 수 있지만. 근데 적어도 이건 있죠. 내가 바뀌고 다음 세대를 바꿔 나간다면 윗세대가 그걸 보고 바뀔 수 있죠. 바뀌는 분들이 또는 있잖아요. 바뀌는 부분들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있어요, 그거는. 저희는 그걸 좀 경험했는데 온전히 바뀌지는 않아요. 과거예요. 또 과거에 매여 살고 있는 그분들은 안 바뀌어요. 네. 이제 미래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세대는 바꿀 수 있으니까. 전 제일 후회해요. 괜히 그러다 보니까 분쟁만 일으켜지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맞아요.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 하는 족족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온전히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또 저항하니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네. 화목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젖어 살아도 문제지만 저는 화목하지 않음이 싫어서 화목해지는 쪽으로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진짜 그냥 바위에 계란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한다는 게 관계를 잘 맺어서 잘 지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떤 환경에서, 그러니까 관계만 좋은 게 화목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건강한 환경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지. 나쁘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만 지내면 화목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니. 그게 싫었던 거지. 화목하게 지내는 만약- 거는 좋은데 만약 악하게 지내도 화목할 수 있다면 전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한때 그랬었으니까. 저도 한때 돈만 쫓은 적도 있었고 네.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 이뤄내겠다 했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네. 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근데 해봤잖아요. 그랬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화목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봤는데 화목하지. 이게 뭔가 그런 거지. 이거 화목이 그냥, 그러니까 저는 관계만 좋은 그냥 뭐 이게 아니라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같이 술 한잔하고 그래도 뒤에 가서는 다 욕하고 뒤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각기 갖고 있는 이기심이나 이게 더 이게 막 타오르게 계속 올라오는 그렇게 거지. 만드는 관계인 거지. 그쪽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쪽 관계로 가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은 경우는 화목하지 않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사랑은 없어.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서로를 챙겨주고 뭔가 그러니까 아니, 돈으로 챙겨주는 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시간이라든지 감정적인 헤아림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쪽의 대화는 없어요. 건의와 맨날 건의, 그냥 맨날 일 얘기, 맨날 돈 얘기 그런 것만 있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거기서 생기는 어떤 알력들, 싸움들 그런 거를 하지 않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전 처음엔 그랬었어요. 돈 문제네? 돈 문제가 대부분이네?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주면 되겠네. 돈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다 줘서 돈을 채워주면 더 이상 안 싸우겠네? 완전 진짜 1차원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 쪽으로 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 가정의 문제들이 돈 문제로 막 하니까.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다 돈 문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돈의 개념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벌어야 네. 되는지 이런 거를 그렇죠. 정말 잘 알려줘야 된다고 그리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네. 그런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결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를 그걸 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근데 그거에 그냥 젖어서 몰입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싸우니까 그럼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에 대한 돈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또 저렇게 돈 문제가 저렇게 돈 때문에 싸우네? 나만큼은 배우자랑 돈 때문에 싸우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돈을 채워야 돼. 친척들을 보니까 맨날 돈 때문에 싸우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안 싸우려면 돈이 있어야겠다. 그런 식으로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보니까 부자인 사람들도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왜 그것만큼은 단순하게 생각 못하냐는 거지. 아니 돈이 많으면 싸움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돈이 많아도 싸우네?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렇죠? 그러면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네라고 왜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냐는 거지. 전 다행히 그 정도의 단순한 계산은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더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수백억 대,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수천억 대 자산까지 만나봤는데 뭐 수조 원대 못 만나봤어요. 예, 수천억 대까지 만나봤어요. 근데 똑같아요. 형편없는 그 가정의 그 모습들이. 그리고 그런 정말 자산과 상관없이 가정이 화목한 케이스는 정말 자산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정한 어떤 자세 영역에 뭔가가 있는 거지. 맞아요. 돈 때문이 아니야. 돈 때문에. 때문에 화목한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런 거를 좀 주변을 좀 보면서 깊이 있게 좀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자신만의 어떤 환경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생각을 딱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게 오라라고 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그게 노예 아니냐는 거죠. 노예화 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야말로 정말 그 악순환의 굴레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빠져나와야지. 저는 정말 행복하고 싶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고 싶었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가 싶어서 돈으로 쫓은 적이 있었지만 돈은 부수적인 것이다.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되는 중심은 그 중심에 돈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알게 됐고 이 중심부터 다져야겠다. 이 중심을 다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때가 되고 제가 깜냥이 된다면 이것 플러스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것도 생기겠구나. 하지만 물질적인 게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이 중심이 바로 선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는 불편할지언정 불행하진 않겠다. 그쵸.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불편할지언정 행복하게 살자. 그거를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더 우리의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그 다음 영역이다라고 그쵸. 정말 운 좋게 그 생각을 음.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정말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잘못된 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정말 고통스럽게 그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운 좋게 발견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면 아직 발견을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 아니 사는 게 편한 건가? 편한가 봐요. 예. 그러니까 왜 자각을 못할까? 뭐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그러겠지. 어떤 문제 의식을 못 느끼는 거는 아직 그 문제점을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안고 사는 그 삶이 편한가 보지. 편한가 보지. 어. 그러니까 아니, 행복한가 보지. 그 정도만 해도 만족스러운가 보죠. 근데 너무 불행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끊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아니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분들은 너무 막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오히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분들인 거고, 제가 주어진 거에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인 거죠. 그분들은 그렇게 그런 굴레 안에서 사는 것도, 노예화되어서 사는 것도 만족하며 사는 거죠. 편리함을 추구하고 불행한 것도 그래, 그냥 이거에 만족하고 사는 거지. 그 불행을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다. 받아들이고 사는 거고, 나는 절대 만족 못해. 나는 이렇게는 안 살 거야. 나는 행복해야겠어. 나는 화목해야겠어라고. 그치, 나는 오히려 그 상황에 우리가 더, 나는 불만족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영원히 그거에는 저는 만족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보면 만족하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 아무리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아무리 등 돌리고 있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어도 굉장히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분들인 거고, 아무리 자식이 부모한테 대놓고 막 쌍욕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뭐 그러고 있어도 그런 상황도 역시 부모 입장에서나 자식 입장에서나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인 거고, 그분들의 멘탈이 정말 대단한 거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멘탈이 그분들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옥 같은 그런 상황에 살 수가 없었고, 저는 어떻게든 화목과 행복을 쫓고 싶었어요. 참 저는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성격인 게 참 감사합니다. 네.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경각심을 갖고 불만족스럽게 살으려고 해요. 네. 함부로 편리한 것에 만족하고 불행한 것에 만족하지 않으려고요. 저희는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조심하고, 내 자신을 계속 의심도 하고, 맞아. 건강한 의심 더 노력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을 한층 더 키워나가고, 애들한테 아이들한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물려줘야 될 거는 딱 그거네요. 네. 건강한 정신, 습관, 정신, 철학, 이거죠. 뭐. 그리고 만약 혹여라도 우리에게 있는 나쁜 것을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나쁜 또 것이 그걸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당연히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그쵸. 아이들이 역시 그 부분만큼은 끊을 수 있기를, 그러니까요. 악순환의 굴레는 끊는 것이다라는 것을 물려줄 수가 있겠죠. 정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니 우리는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항상 꼭 얘기해달라고. 우리가 고치겠다고. 다 옳은 건 아니니까. 노력하겠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왜냐면 우리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으면 네. 정말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길러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산은 음.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도.